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해마다 음력 3월이면 마을 어귀 진달래가 붉게 피었답니다. 눈을 가리고도 여러 송이를 꺾을 수 있을 정도로 무성하게 피는 것이었지요. 희한하게도 진달래는 한 여인이 사는 집 담벼락 너머에서 피는 것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홍씨. 동네 총각들은 홍씨를 진달래 선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였지요. 홍씨는 양반 집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본래 지방 유력 양반 가문 출신으로 대대적으로 관리직을 배출하였습니다. 고조부나 증조부대에서는 암행어사 수행원을 하거나 향리 출신으로 승승장구하여 지방 토지를 대규모로 사들여 지주화가 된 가문이랍니다. 홍씨는 그렇게 부족함 없이 자랐다가 좋은 가문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집안은 한양과의 상업교류로 막대한 부를 일군 신흥 자본가 출신이었습니다. 한양과 남부 지역을 오가는 우피나 소금과 쌀의 유통을 맡은 것이었지요. 남편은 세곡 관리권의 주막 운영권까지 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자 홍씨는 눈치 빠르게 명의를 돌려놓았답니다. 법적 절차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였기 때문에 관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였지요. 홍씨는 평범한 과부가 아니었답니다. 이례적으로 소작세를 곡물이 아닌 돈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소작농들과 상인들은 그런 홍씨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감히 거역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가뭄이나 흉작이 나면 곡물을 일부러 풀어주며 은혜를 베푸는 신용을 한 것이었습니다. 홍씨의 이런 행동은 권위자와 보호자 이미지로 점점 굳어진 것이었습니다. 홍씨가 사는 동네에는 칠복이라는 머슴이 살았습니다. 칠복이는 산에서 내려온 짐승처럼 몸이 좋았고 어지간한 쟁기질은 소보다 빠르게 해내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얼굴빛은 누구보다 밝았습니다.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아이처럼 미소도 짓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를 보려고 물동이를 나르는 여인들이 줄을 섰고 아이들도 나무를 하는 칠복이의 팔뚝을 구경하려고 몰려들었지요. 칠복이가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목구비가 뚜렷한 아내 송씨 덕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이 통하는 두 부부를 보고 부러워하였답니다. 어느 날 칠복이가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아무래도 이번 일도 글렀어. 설마 또 그만둔 거예요? 이번에는 왜 또? 칠복이는 권대감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권대감이 어느 날 송아지를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등을 치는 것이었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칠복이는 기어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양반마님. 머슴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등짝을 치시면 드러놓을 터인데 어느 머슴이 밭을 갈고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만두고 왔단 말이죠? 어쩔 수 없었어 임자. 아내는 또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로 가서 머슴살이를 하려고 그래요? 이번이 몇 번째예요? 걱정하지 마시오. 소문 들어보니까 홍씨라는 갑부가 머슴을 찾는다고 들었소. 그렇게 칠복이는 홍씨 과부 밑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한참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땔감을 정리하고 있을 때 마침 홍씨가 지나갔지요. 칠복이는 초면에 만난 홍씨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홍씨는 칠복이의 늠름한 몸집, 요즘 머슴답지 않게 밝은 얼굴, 생기가 넘치는 눈동자에 그만 넋을 빼고 말았습니다. 홍씨는 문득 가슴께가 간질간질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나 했지만 따스한 봄 날씨에 금방 머쓱해진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땀에 젖은 채 계속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홍씨는 관심 없는 척 능청스럽게 지나가면서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씨가 칠복이를 안채로 불렀습니다. 칠보가, 지붕 위에 떨어진 기왓장이 있는데 치워주지 않으련. 말씀만 하십시오 마님. 기특한 녀석. 말도 참 잘 듣는구먼. 홍씨는 아무래도 칠복이를 시험해보고 싶었습니다. 궁리를 한 끝에 핑곗거리를 하나 찾았지요. 칠보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곡물을 보관했단다.
거기에 자꾸 도둑이 든다고 하는데 내가 살피러 가야겠다. 칠복이도 같이 가야겠는걸. 저도 같이 갑니까, 마님? 칠복이가 머슴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지 않느냐. 혹시라도 도둑이라도 마주치면 어쩌느냐. 이 마님이 다치면 너는 좋겠느냐.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마님. 홍 씨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홍 씨의 얼굴이 잠시 야릇하여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홍 씨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지요. 그렇게 홍 씨와 칠복이는 곡물을 보관한 창고로 갔습니다. 그런데 출발부터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은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님? 이런 날에 도둑이 더 든다는 것을 모르느냐. 어서 가자꾸나. 사실 홍 씨는 집 근처에 개미가 높게 집을 지은 것을 본 적이 있었지요. 제비가 처마 밑을 맴도는 것도 보았습니다. 조만간 비가 올 것이라고 이미 예상한 것이었지요. 홍 씨는 칠복이가 창고 주변을 조사하는 동안에 근처에 있는 거처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칠복이 녀석을 시험해 봐야겠구나. 순진한 칠복이는 창고 주변을 조사하고 거처로 들어왔습니다. 수고했구나, 칠복아. 어서 들어와서 식사하렴. 어찌 감히 마님과 함께 밥상머리를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으니까 어서 오렴. 칠복이는 쑥스러운 얼굴로 홍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홍 씨는 직접 수저를 칠복이 앞에 놓아주었지요. 이 거처에는 칠복이와 홍 씨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칠복아, 너는 늘 보니까 이마에 땀이 맺혀 있더구나. 나무를 할 때는 온몸이 항상 젖어 있고. 칠복이는 어느새 야릇한 기분에 빠졌습니다. 홍 씨 옷깃에서 진한 매화 냄새가 풍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귀티가 나는 여자와 함께 있는 것은 처음이었지요. 칠복이는 알고 있느냐. 거처의 방은 여기 하나다.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얼른 홍 씨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지요. 아이고, 마님. 그럼 제가 바로 곡물 창고로 가겠습니다. 쇳내는 거기서 자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단다, 칠복아. 나 때문에 이 먼 곳까지 와서 곡물 창고도 조사하였지 않았느냐. 비가 오니 옷도 다 젖었는데 어찌 다시 창고로 내쫓을 수 있겠느냐. 그러지 말고 이 방에서 따스하게 자도록 하렴. 하지만 제가 어찌 마님과 함께 방을 쓸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지 말거라. 너는 구석에서 자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칠복이는 구석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마치 죄라도 지은 것처럼 위축되어 있었지요. 홍 씨는 그런 칠복이가 재미가 있는지 몰래 고개를 돌려 웃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아, 내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너무 움츠러들지 말거라. 알겠습니다, 마님. 그렇게 자정이 지났고 밖은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칠복아, 바깥 양반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남자와 방에서 자는 건 처음이로구나. 송구합니다, 마님. 송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는 문 쪽이라서 차갑지 않느냐. 그러지 말고 이리로 오거라. 하지만 마님, 어허. 내가 내리는 명이니 어서 따르거라. 그러다 곧불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홍 씨는 이불을 걷으면서 칠복이가 누울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천천히 다가갔지요. 어서 들어오거라. 불쌍한 것. 불기운을 받고 몸을 따뜻하게 데워야지. 그러면서 칠복이의 가슴을 따스하게 감싸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가슴이란 말인가. 칠보가 바깥 양반을 떠나보내고 나 혼자 그 많은 땅을 직접 일궜다는 것을 아느냐. 저 같은 놈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인이 홀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그동안 외로웠겠느냐. 바깥 양반이 남겨둔 그 땅을 가져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 그렇게 외로운 싸움을 끝내고 나니 참으로 외롭더구나. 남자의 손이 많이 그리웠단다. 나도 참 웃기는 여인이 아니더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 남자가 여인을 그리워하는데 여인이라고 남자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해해줘서 고맙구나, 칠보가.
그러니 너도 날 이해해 주렴. 무슨 말씀이신지. 홍 씨가 갑자기 칠복이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겠어요. 마님. 이러시면 아니 됩니다. 날 이해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을 잘 들으면 널 소장농으로 키워주겠느니라. 소장농이라고 하니 칠복이는 주춤하였습니다. 말리던 손도 갑자기 멈춘 것이었지요. 홍 씨는 다시 웃으면서 칠복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빗소리로 요란하였지요. 홍 씨와 칠복이가 있는 거처 안이 뜨거운 온기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칠복이는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홍 씨 생각에 밥상 앞에서 계속 밥알만 씹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밥만 씹지 말고 여기 생선이랑 김치도 좀 먹어요. 미안하네 임자. 몸이 피곤해서 말이야. 김치를 입에 넣고 또 한참 밥알과 김치만 씹는 것이었지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몸이 좀 허해진 거 아니에요? 칠복이는 빨래를 널다가도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지요. 홍 씨는 칠복이를 안채에 불렀습니다. 칠복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홍 씨 얼굴도 제대로 못 쳐다봤지요. 그런데 칠복이 앞에 진수성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비아니와 편육까지 푸짐한 것이었지요. 마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자네가 얼마나 힘을 썼는가. 이 정도 대가는 치러야지. 칠복이는 무릎을 꿇고 또 한 번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번 일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결단코 그런 일은 또 없을 것입니다. 네 놈도 좋았으면서 뭘 그리 정색을 하고 그러나. 칠복이는 뜨끔하였습니다. 사실 홍 씨에게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묵직함을 발견한 것이었지요. 그 묵직함은 아내에게 없는 것이라서 칠복이를 더 뜨겁게 달군 것이었습니다. 홍 씨는 쓱 하고 고개를 돌리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칠복이는 그런 홍 씨를 보니 또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와서 맛있게 될 거라. 이 밥상은 날 즐겁게 한 대가라고 생각하거라. 칠복이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 씨는 그런 칠복이를 유심히 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다. 거래에는 아주 빠삭하거든. 주는 게 있으면 당연히 받는 게 있어야 하느니라. 마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밥을 맛있게 먹고 소장농도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오늘 밤은 나한테 맡기는 것이야. 칠복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앞으로 내가 부르면 토달지 말고 오도록 하거라. 이것은 명이 아니라 거래인 것이니라. 내가 어떻게 혼자 살아남았을 수 있었는지 길게 설명할 이유는 이제 없겠지. 예, 마님. 칠복이는 그렇게 일주일에 3번을 홍 씨 집에 들락거렸답니다.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삿갓을 깊이 눌러 쓰는 것이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상했지만 그저 지나가는 고위 관청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칠복이의 아내가 한약을 다려왔습니다. 이게 다 뭔가 임자. 당신 요즘 몸이 허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렇게 한약 다려왔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다 드린단 말인가. 소장농이 된 뒤로는 살림살이가 많이 나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말고 한약이나 드세요. 칠복이는 아내가 다린 한약 덕분에 몸이 좋아졌답니다. 안 그래도 홍 씨 집에 드나들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지요. 언젠가 아내 앞에서 코피까지 쏟은 일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칠복이한테 한약을 다려주는 것이었지요. 그럴수록 홍 씨의 집착은 더 심해졌습니다. 칠복이가 아내의 성화 때문에 늦게 오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지요. 칠보가 아무래도 오해를 하는 모양인데 너와 나는 거래를 하였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라도 했다가는 소장농도 끝이라 이 말이야. 내일이라도 당장 소장농을 접으라고 할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마누라가 밖을 나다닌다고 하도 성화를 부려서 그만. 그런 것도 하나 핑계를 못 댄단 말이냐. 그런데 갑자기 홍 씨가 칠복이를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너를 안으면 지금껏 겪었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더구나.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 모진 고통을 다 참아내고 여기까지 왔느니라.
그런데 너를 보는 순간 그 고통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신하였지. 곡물 창고로 같이 가자고 한 것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니라. 그럼 저를 일부러 데려간 것입니까, 마님? 그렇단다, 칠보가. 처음에는 시험해 보겠다는 욕심이었지. 너와 밤을 보내고 나서 확실해졌다. 이제부터 칠보기는 내 것이니라. 칠복이는 그날 이후로도 코피를 여러 번 쏟았습니다. 아내는 그럴 때마다 더 좋은 한약을 다렸지요. 칠복이는 아내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들기가 힘들었습니다. 생각해 보렴. 너는 어차피 나에게 진수성찬을 받고 소장농도 하지 않느냐. 너의 아내는 충분히 대가를 치르는 것이니라. 힘을 내라고 한약을 다려주니 나에게도 좋은 것이니라. 칠복이는 그렇게 조금씩 죄책감을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홍씨 집을 드나드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하였지요. 항상 조심하던 칠복이가 삿갓을 벗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들어가는 중이니까 방심을 한 것이었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칠복이를 동네 거지가 본 것이었습니다. 거지의 입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평소 정직한 남자로 알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밤잠이 없던 할아버지가 홍씨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칠복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복의 칠복이.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자네 요즘 안 사람과 별일 없는가? 갑자기 그것을 왜 물으시는지. 동네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내 일을 물으니 칠복이는 괜히 뜨끔하였습니다. 요즘 자네가 과부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 있다네. 자네 얼굴을 직접 봤다는 사람도 있어. 칠복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미쳤다고 과부 집을 드나듭니까? 그 과부가 홍씨라는 말이 있던데. 칠복이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소문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자네 그러다 큰일 치르는 수가 있어. 자네 사정을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네만.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아. 칠복이는 할아버지에게 죄라도 지은 것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내에게도 미안해서 그날은 특별히 다리도 주물러 준 것이었지요. 하지만 홍씨의 집착은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칠복이가 늦어지자 회초리까지 드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가 이제부터 늦게 올 때마다 회초리를 맞는 것이다. 칠복이는 회초리를 맞고 수치스러워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하지만 홍씨는 그런 칠복이가 더 사랑스러웠나 봅니다. 그날 밤은 더 뜨겁게 칠복이를 안는 것이었지요. 단단한 가슴 근육을 보기 위해 더 거칠게 뒤척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입니다. 칠복이 아내도 소문을 들은 것이었지요. 홍씨 집을 몰래 드나든다는 말에 갑자기 한약이 생각이 났습니다. 설마 내가 지금 죽 써서 개를 준 것이야? 밥상 앞에 앉은 칠복이는 이상했습니다. 늘 나오던 고기전이 없는 것이었지요. 이복의 임자, 오늘 고기는 사오지 못한 것이야? 정신이 좀 없어서 못 샀어요. 오늘은 그냥 드시구려? 몸 건강하라고 고기전 매일 먹으라더니 그렇게 정신이 없었는가? 언제는 허리가 남자의 생명이니까 고기 열심히 먹으라고 하더니. 허리야, 뭐 다른 집에서 쓰니까 내가 신경 쓸 이유가 있겠어요? 칠복이는 바로 살에 들려서 기침을 하는 것이었지요. 다른 집에서 허리를 쓴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그야 홍씨인지 백씨인지 하는 여편네 집에서 허리 많이 쓰지 않아요? 이 사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한테 소장농의 기회를 준 분한테 그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그분은 과부야. 아내는 과부라는 말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잣집 과부와 놀아났다니 정말 부하가 치밀었지요. 아내는 칠복이를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곡물 창고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밤늦게 길을 나서는 것이었지요. 아내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미행하니 괜히 가슴이 뛰고 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역시나 홍씨 집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슴이 더 심하게 뛰는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홍씨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홍씨 집으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홍씨가 오늘은 탕평채와 갈비찜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먹고 오늘 밤도 힘을 내라는 것이었지요. 칠보가 오늘은 특별히 많이 먹어야 한단다. 왜 그러십니까, 마님? 오늘 갑자기 관가에서 들이닥쳐서 애를 좀 먹었단다. 내가 수확량을 축소했다고 하더구나. 마님께서 정말 수확량을 축소하셨습니까? 그러자 홍 씨가 음흉하게 웃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야 관청 관리들이 늘 해결해 주었지. 내가 갑자기 나쁜 년으로 보이느냐.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역시 칠보기는 순진하구나. 그 수많은 땅을 거닐 수 있으려면 그 정도는 해결해야 하느니라. 관청 관리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빼먹는 것들인데. 나란이라는 놈들에게 빼앗기느니 관청 관리들과 결탁하는 게 더 낫단 말이다. 칠보기는 새삼 홍 씨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계략에 완전히 걸려든 기분이었지요. 칠보기가 상관할 일은 아니다. 아무튼 많이 먹고 힘을 좀 내보거라. 칠보기는 그렇게 또 홍 씨의 소유물처럼 놀아났지요. 그리고 칠보기의 아내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방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칠보기와 홍 씨의 낯뜨거운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보기와 홍 씨는 화들짝 놀라고 말았지요. 임자, 어떻게 여기에 있는가? 아내는 화가 나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서 가서 네 마누라를 말리거라. 이 사실이 밝혀지면 너나 나나 끝장이니라. 알겠습니다, 마님. 칠보기의 아내는 그날 밤에 드러누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보기가 몸을 건드리면서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지요. 다음 날에도 아내는 별말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진수성찬을 차린 것이었습니다. 너비아니와 탕평채, 조기구이와 도라지나물까지 있는 것이었지요. 후식으로는 곶감과 대추도 있었습니다. 임자, 이게 다 무엇인가? 오늘 이거 많이 드시고 저도 좀 부탁드려요. 뭘 부탁한다는 것이오? 다 알면서 그러시나? 칠보기는 황당해서 할 말을 잃었답니다. 아내의 시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착잡한 것이었지요. 임자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소. 앞으로는 홍 씨를 찾아가지 않을 것이오. 그렇게 되면 소장농도 못할 텐데 괜찮겠어요? 어쩔 수 없지 않겠소. 그렇게 칠보기는 더는 홍 씨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홍 씨는 여종을 시켜서 칠보기를 불렀지요. 칠보기가 없는 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칠보기 역시 홍 씨와 거리를 두었더니 그 뜨거웠던 밤이 자꾸 아른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에게 없는 그 묵직함이 자꾸 손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새로운 머슴을 들인 것이었지요. 칠보기는 아내를 생각해서 다행으로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홍 씨에게 섭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그 묵직함은 다른 놈의 손으로 넘어가는 셈이니까요. 칠보기는 슬쩍 아내 뒤로 다가가서 어깨를 매만졌습니다. 아내도 당연히 소식을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였습니다. 평상시처럼 가벼운 밥상을 차리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리 임자가 아직도 화가 덜 풀렸구먼. 그럴 수밖에 없겠지. 내가 이제 진짜 죽을 때까지 우리 임자만을 위해 살 것이야. 그날 밤에 칠보기는 쿨쿨 잠에 빠졌습니다. 요즘 아내를 위한답시고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이었지요. 그런데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천천히 일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칠보기가 잠이 들었는지 감은 눈앞에 손을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밖을 나가는 것이었지요. 대체 아내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아내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홍 씨 집이었습니다. 홍 씨는 칠보기의 아내가 찾아왔다고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홍 씨는 굳은 얼굴로 칠보기의 아내를 방으로 들였습니다. 비록 홍 씨가 신분이 더 높지만 칠보기의 아내가 화를 내도 다 받아줄 작정이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칠보기 아내가 홍 씨에게 절을 올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그동안 우리에게 소장농을 주셨으니 마땅히 절을 받아야지요. 그건 그렇네만 자네한테 절을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님.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거래를 하려고 온 것입니다.
거래라니. 앞으로도 우리 칠복이 잘 부탁드립니다. 홍 씨는 선뜻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도 알겠지만 칠복이는 이제 내 머슴이 아닐세. 아닙니다. 내일부터 다시 칠복이를 받아주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을 말하는 것인가? 소작하던 밭 한 고랑 더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칠복이를 부르실 때마다 쌀 한 대박도 넣어주셔요. 그리고 고깃국 한 그릇이라도 만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님. 홍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복이를 부르시는 날이면 저에게 말씀은 미리 해주십시오. 그날을 미리 알아야 제가 밥이랑 반찬을 덜 할 수 있으니까요. 홍 씨는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건 엄연히 거래였지요. 홍 씨가 지주로 살아가면서 거래는 명확히 하는 여자였으니까요.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일리가 있구먼. 칠복이를 부르면서 자네 생각을 너무 안 한 게야. 칠복이의 아내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음흉한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홍 씨 역시 그런 칠복이의 아내가 자랑스럽기도 한 것처럼 웃는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영문도 모른 채 홍 씨에게 불려갔습니다. 마님, 갑자기 무슨 일로 절 부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저는 마님의 머슴이 아니지 않습니까? 삐쳤느냐? 칠복이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홍 씨의 묵직함이 여전히 손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마님, 저는 이미 마누라와 약조를 하였습니다. 다시는 마님을 뵙지 않겠다고요.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아내와 이미 거래를 했느니라. 거래라고 하셨습니까, 마님? 칠복이는 너무 놀라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했을 리가 없었지요. 그동안 칠복이만 아는 아내는 누가 봐도 현모양처였으니까요. 칠복이는 놀란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쌀이 든 대박과 고기도 있었습니다. 임자, 이게 대체 다 무슨 소리란 말인가? 임자가 정말 홍 씨하고 거래를 했어? 알다시피 우리는 홍씨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소작농으로 사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롭지 않겠어요? 게다가 이렇게 쌀하고 고기도 주고. 임자가 그럼 진짜 나를 가지고 홍 씨하고 거래를 했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렇게 착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날 속이고 홍씨 품으로 쪼르르 달려간 날이 대체 며칠이에요? 칠복이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홍 씨와 거래를 한 것은 말도 안 되지만 아내가 하는 말도 모두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칠복이는 다시 홍 씨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불려갔지요. 칠복이가 가는 날이면 홍 씨의 여종이 찾아와서 아내에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마님 뵈러 가는 날이니까 밥이랑 반찬은 없어요. 칠복이는 아내의 날카로운 기세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칠복이는 한 달 동안 홍 씨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가 새로 들였던 머슴이 주막에서 술을 진탕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그 못난 녀석을 다시 들였단 말이지. 홍 씨가 칠복이가 없는 사이에 들였던 머슴이었지요. 홍 씨가 자신을 버리고 다시 칠복이를 부르자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내가 몽땅 다 관가에 고발할 것이야. 그렇게 홍 씨와 칠복이의 관계가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관가에서 조사한 결과는 놀랄 만하였지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도 충격적인데 칠복이의 아내가 거래까지 했다는 것도 밝혀진 것이었지요. 칠복이는 아내와 함께 관가로 끌려가 모진 매를 맞았습니다. 칠복이는 신분이 높은 마님과 관계를 맺었기에 통간죄가 적용되었지요. 아내는 방조를 하고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공범인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칠복이와 아내는 그동안 홍 씨에게 받은 땅과 음식을 모두 몰수당하였습니다. 고을 밖으로 내쫓겨 출입도 금하였지요. 하지만 홍 씨는 고을에서 영향력 있는 재력가였습니다. 지방 수령에게 많은 돈을 주며 회유를 한 것이었지요. 마침 지방 관리들도 홍 씨 눈치를 많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에 돈이 많이 들었지요. 홍 씨는 마을 어른들까지 매수하였습니다. 소란만 키우면 동네 체면도 깎인다는 명분이었지요. 그렇게 홍 씨는 유배를 당하였지만 사실 고을 근처 별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유배였지만 실상은 아닌 것이었지요.
하지만 홍 씨의 평판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것이었습니다. 홍 씨가 자랑하던 가문도 큰 치욕을 당하였지요. 칠복이와 아내는 먼 지방의 작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당연히 전보다 훨씬 나빠졌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홍 씨에게 편지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간 여러 날을 뜬 눈으로 치샜다. 짐승 같은 욕망을 거두지 못하고 아랫사람을 그릇 이끌었으니 이는 곧 하늘의 도를 어긴 것이었다는 것을 너무 뒤늦게 알게 되었구나. 스스로 지은 죄를 어찌 다 씻을 수 있겠느냐. 칠복이는 말없이 땀을 흘리던 충직한 자였거늘 그 한결같은 마음을 무너뜨리고 너를 욕되게 하였구나. 칠복이의 아내 송씨는 더 말해 무엇하랴. 아비 없는 아이를 키우듯 살뜰히 뇌조한 공이 가엾고 처량하구나. 지난날 부귀의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팽개치고 불쌍하다는 핑계로 불의한 정을 이어갔으니 나뿐만 아니라 너희 가정에게도 큰 허물을 끼쳤구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죗값도 받았으니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그 수치 또한 달게 받을 것이니라. 내 삶은 그렇게 고요히 평생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보내게 될 것이다. 이 서찰이 작으나마 너희의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나로 인해 생긴 상처가 조금이라도 씻어내길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앞날에 평안이 있기를. 다시는 너희 얼굴을 볼 수 없을진데 이 서찰로 1000번 만번 사죄하나이다. 편지를 모두 읽은 칠복이와 아내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욕심이 과했을 때 멈추지 못한 한이 너무 큰 것이었지요. 다행히 칠복이는 건강했던 몸을 되찾았고 다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전보다 더 정직한 삶을 살면서 그 고을에서 다시 유명해졌답니다. 아내 역시 칠복이를 끔찍이 내조하면서 정이 많은 부부로 알려졌습니다. 홍 씨는 너무나 외로웠지만 시집을 읽으며 마음을 위로하며 살았답니다. 교각사루라는 말이 있지요. 소의 뿔을 잡으려다가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이를 그르침을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3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